페놀 성분의 작용,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볼 건 아날제식, 진통작용입니다. 진통작용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테르펜 알코올 성분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여기 페놀 성분이 가지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전은 공통적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기본 기전, 그 프로세스 중에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페놀 성분이 하는 대표적인 아날제직의 작동 기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 과정에서 분비되는, 합성되어서 분비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됐을 때 염증 작용이 촉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증상으로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은 열이 나요. 그리고 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 근육통이 발생을 합니다. 생리통도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관여해서 발생하는 통증이거든요. 몸살 났을 때 막 열나고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하죠. 그것도 프로스타글란딘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염증 과정을 촉진시키면서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증상들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통증이 발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게 페놀 성분 중에서 카바크롤과 티몰, 유게놀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전으로 볼 수 있는 게 나트륨 칼륨 채널을 조절해 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 준대요. 이 작용을 하는 게 티몰인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조절해 줘서 통증을 완화한다. 이거는 어떤 부분의 작용이냐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서 발생하는 그 기전이랑 연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신경 전달에서도 이 부분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할 때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근육통이 발생해요? 아니면 위경련 같은 거, 어떤 경련성 통증이 발생을 해요? 이럴 때는 나트륨의 작용, 근육세포 안에 나트륨의 작용이 너무 과도해져서 근육의 수축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상태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절해 준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나트륨 칼륨 채널을 조절해 준다고 할 때는 또 하나가, 이게 신경계에 작용할 때는 신경 전달을 조절해 주는 작용으로서 통증을 완화해 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세포에 나트륨이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신경 전달 전기회로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낀다는 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다쳤는지 전혀 모르고서 막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언제 긁혔지? 보는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거 다친 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딱 보자마자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전 많거든요. 네. 그게 바로 통증을 전달하는 내 신경 전달의 작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긁히고 막 멍들고 부러지고 했어도요, 신경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금 여기 이 피부에 상처 났어, 여기 긁혔어, 여기 부러졌어, 이 말단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이,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뇌로 그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지 뇌에서 그 전달받은 신호를 해석을 해가지고, 아, 그래? 이거는 어떤 느낌이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구나. 그 정보들을 다시 말초로 보내주면서 우리가, 아, 아파! 라고 느끼기도 하고, 뜨거울 때 이걸 피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선가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통증의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뇌로 전달되지 않은 신호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기전으로서 이 나트륨 칼륨 채널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조절해 줌으로써 진통작용을 하기도 해요. 이게 티몰이 하는 작용인데 가바 수용체는요.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좀 전에 아세틸콜린 작용 살펴보면서 그 시냅스 공간 확인을 했었죠. 똑같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그 시냅스가 있을 때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뒤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어떤 신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는 게 바로 가바 수용체, 가바 리셉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바 리셉터의 작용을 조절한다는 거는 이 수용체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가바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것,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진통 효과를 주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 가바 수용체, 그리고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테르펜 알코올의 작용을 다루면서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P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감각신경 의 일종이죠. 그래서 TRP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TRP V1에 선택적으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아날제식, 진통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유게놀입니다. 그러면 기량작용이 뭔지 알아야 되죠. 기항작용은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게놀이 이 TRPV1이라는 감각세포에 어떤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어떤 신호가 결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진통 효과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먼저 나트륨, 칼륨 채널을 조절해 줌으로써 어떻게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가요? 여기서는 탈분극과 이온 채널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그 초중고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선택 과목으로 하셨다면, 생물을 배우셨다면 이 부분 탈분극, 재분극 막 엄청 헷갈리는 이 내용들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기억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보일락말락한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 아랫부분이 바로 사람의 세포 안쪽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문이 콕콕콕 박혀 있어서 여기로 등치가 큰 전해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아무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는요, 여기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전극이 마이너스 70mV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딱 이렇게 전기가 전압이 얼마나 되나 전극을 꼽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안정막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요, 세포 안에 뭐가 제일 많아요? 칼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포 안에 칼륨이 많을 때는요, 그 세포가 이완 상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포 바깥에 나트륨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여기 문이 하나가 열렸어요. 나트륨이 대거 들어갑니다. 여기로도 나트륨이 대거 들어가죠. 네, 이 문으로 나트륨이 때로 들어가면서 여기 안에, 세포 안에 원래 칼륨들이 제일 많았는데 나트륨이 하나 둘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압이 마이너스 70 안정 상태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칼륨보다 나트륨이 이 세포 안에 더 많이 들어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때 세포가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면서 활동이 가장 최고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신경세포에서는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 전기 신호를 빠르게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하는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유입되면, 여기 유입되기 시작해서 최고조로 유입되는 이 상태가 탈분극 상태라고 해요. 여기 이 지금 보일락말락하는 글자가 depolarization, 바로 탈분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전기 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전기 신호가 쫙 전달이 되는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그 신호가 바로 통증 신호인 거죠. 지금 피부가 찰과상을 입었어요. 여기 염증이 발생했어요.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켜고 뇌로 쫙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가 하나둘 계속 켜지면서요.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한 뇌세포는 자기 신호 다 전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에 켜진 거 또 다른 거 없나? 주변을 막 살펴보면 쓸데없는 신호까지 막 보내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렇게 네, 멍청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우리 몸은 정말 아주 신비롭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현명한 그런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면은 이제 이 나트륨이 다시 밖으로 나가요. 나트륨 칼륨 펌프, 이 노란색이 나트륨 칼륨 펌프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은 나가고 칼륨이 다시 들어와서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안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포 밖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요. 그러면은 이 신호 전달이 중지가 되는데, 이게 신호를 다 전달하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기 전에 이 나트륨 채널이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신경세포의 전원이 켜져야 되는데 나트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여전히 칼륨이 대거 이 세포 안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원이 안 켜진 상태로 얘는 계속 잠만 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가해져도 아무런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지도 못하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요,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과도해질 때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한번 그거 상상해 보실래요? 내가 어떤 감각도 느끼지를 못한다. 어떤 고통도 느끼지를 못한다. 그건 축복받은 상태일까요? 저주받은 상태일까요? 아주 단적인 예로요. 내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난로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 하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아무리 가까이 가도 뜨거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열로 인한 고통스러운 타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럼 따뜻하다 좋다면 점점점 가까이 가서 거기서 내 살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바로 이 나트륨 칼륨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나트륨 채널이 뭔가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막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기전인데, 다만 이 통증이 너무 과도할 때에는 우리가 치료적인 목적으로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이 나트륨 채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나 어떤 성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티몰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 같이 보고 있는 거, 이거 나트륨 칼륨 채널 조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나트륨 칼륨 채널을 조절해서 통증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전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바 수용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바로 얘가 가바 수용체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인지질 이중증, 사람의 세포 막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막에 앞에서는 여기에 단백질문, 나트륨문, 칼륨문 얘네들만 봤었죠. 근데 여기에 다양한 문들이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이 가바
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할 수 있는 열쇠 구멍이 있는 이 문을 볼게요. 여기서 가바가 결합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 수용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단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운데가 염소 구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여기 딱 결합을 하면은 이 문이 열리면서 염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염소 성분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강력한 이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는 건요, 세포 안으로 염소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강력한 이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완 상태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이 이완작용이, 이완작용이라고도 하고, 진정작용, 이완작용이 더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게 진정작용이잖아요. 완전히 사람 푹 잠들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진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이완 효과가 있어서 이 수용체의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대표적인 약이 수면제, 진정제, 항불안제 이런 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해주는 작용이 바로 그거인 거죠. 우리 진정시켜주고 완전하게 이완시켜주고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완 작용 세포가 몸이 완전히 이완이 되면서 통증도 동시에 완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바 수용체의 결합을 이 가바 수용체 가바가 결합되는 걸 촉진시켜주는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게 페놀이 진통 효과를 가지는 또 하나의 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RP 채널이요. 이 TRP 채널도 그 테르펜 알코올 성분의 아날제직 다루면서 이야기 이미 했던 부분이고 이 그림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테르펜 알코올이 이 TRP 중에서 어떤 감각 수용체하고 결합을 어떤 감각 수용체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TRP 채널 중에서 페놀 성분은 어떤 TRP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바로 TRPV1이라는 수용체예요. 이 TRPV1이 어떤 감각을 뇌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냐. 인플라메이터리 페인이요. 염증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캔서 페인, 암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치통, 비세랄은 내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장 통증, 그리고 편두통, 그리고 신경성 통증. 우리가 정말 참기 힘든 극심한 통증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런 통증들이 뇌로 전달되도록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TRPV1이에요. 그런데 페놀 성분이 바로 이 TRPV1이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게 차단해주는 작용을 함으로써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 페놀 성분이 카디오베스큘러라고 제가 써놨는데 심혈관계에도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장이랑 혈관 근육의 칼슘 채널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해요. 칼슘 채널을 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궁금하죠. 네.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것과 여기 혈압이 떨어지는 거, 혈압을 낮추는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작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여기 이건 제가 한번 직접 그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혈관 평활근 세포예요. 네. 혈관 평활근 세포에 지금 여기가 칼슘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로 칼슘이 들어가잖아요. 칼슘이 들어가는 건요. 어떤 전기 신호의 자극이 시작되었을 때 여기로 칼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시작점 우리 앞에서 나트륨 칼륨 채널 설명하면서 그 신경세포에
신호 스위치가 켜지는 게 나트륨이 들어가면서부터라 그랬죠. 이 혈관 평화근 세포에 이 작동이 시작되는 스위치도 나트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 스위치를 켜면은 칼슘이 혈관 평화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평활근 세포 안에 근소포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칼슘이 일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포 바깥에 있던 칼슘이 들어와서 먼저 근소포체로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거기 있는 칼슘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칼슘들이 대거 밖으로 이 세포질 공간 안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럼 이 칼슘이 칼모듈린이라는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이 미오신을 활성화시켜요. 액틴과 미오신의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육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액틴과 미오신의 작용을 나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근육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근육이 수축된다는 건요. 근육 안에 있는 액틴과 미오신이 서로 결합을 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고 얘네들이 다시 결합이 풀려서 스르르 이렇게 슬라이딩 문이 스르르 닫히는 것처럼 얘네들이 결합이 풀려서 서로 멀어졌을 때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한다는 거는 미오신 여기 지금 이 골프채처럼 생긴 거 혹은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이 부분 있죠. 이게 미오신인데요. 이 미오신 머리가 얘는 액틴이에요. 액틴을 이렇게 딱 잡아요. 집게로 잡듯이 딱 잡아서 이거를 이쪽으로 쭉 잡아 당기면서 근육 수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오신 머리가 활성화되려면 여기에 이거 인 성분이에요. 인 성분이 결합을 해야지 얘가 전원 버튼이 켜져서 이 미오신을 집게로 찢듯이 딱 집어서 쭉 잡아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오신의 전원 버튼을 켜기 위해서 여기 인이 여기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칼슘과 칼모듈린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혈관 평활근이라는 건 바로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혈관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칼슘이 유입되면서 근육 수축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안으로 쫙 오므러들면서 이 근육 여기 지금 이 혈관 안쪽이 혈액이 통과하는 통로거든요. 통로가 좁아지게 돼요. 이게 지금 혈관 평활근이 수축된 상태거든요.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면요. 여기를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은 이 통로의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칼슘이 혈관 평활근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무언가 막아요. 그러면은 혈관에 근육이 수축하는 이 작용을 막게 되는 거죠. 혈관 근육이 수축되는 걸 막으면은 이 통로가 좁아지지 않으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게 되죠. 예, 바로 그 작용이 이 카바크롤, 유게놀, 티몰이 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걸 예방해주는, 차단해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너무 균형 상태보다 너무 높아진 채로 고혈압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요, 도로가 좁아졌으니까 혈액이 제대로 이동하지를 못하겠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혈관으로 혈액을 내보내려고 할 때도요,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서 이 혈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이 이렇게 짱짱하게 딱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심장은 그래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 혈액. 그래서 내보내려고 또 전보다 더 안간힘을 써서 쭉쭉 짜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펌핑이 되는 것처럼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심장 근육이 점점점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에 병이 생기고 심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쇄 반응으로 온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 혈액순환이 필요한 몸의 부위들, 세포들이 하나둘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혈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차례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심혈관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페놀의 성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놀 성분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들의 작용을 보면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그리고 순환기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요런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페놀 성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의 사용에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